그래서 위치를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알려드리면, 패밀리를 불러올 때 항상 인서트 삽입 쪽에 가시면, 쭉 오른쪽에 가시면 로드 패밀리라고 하는 항목 여기 있는 거 기억나시죠? 예, 로드 패밀리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패밀리 불러왔던 그 폴더가 뜰 거예요. 저희 이제 영문판으로 설치를 했으니까 잉글리시 쪽에 US 항목 쪽 가시면 패밀리의 폴더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W니까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는 곳에 어, 윈도우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걸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쪽에다 넣어두시고 넣어둔 거를 불러오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 네, 여기 윈도우 베리어블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안 된다고요? 저처럼 불러오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나요? 저도 방금 경고창 하나 뜨고 자동으로 사라졌잖아요. 예, 아마 불러오시면 자동으로 그 버전에 맞게 변경될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요거는 그 레빗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에 아이콘 어떻게 이렇게 모아놓고 쓰냐고. 예, 제가 좀 구세대라 예전에는 퀵 런치라고 하는 그 탭이 항상 여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윈도우 10부터인가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요 하부에 이제 아이콘들이 쭉 뜨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건데 저는 그 아이콘이 여기 항상 크게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시작 아이템 탭은 아예 만들지 않고 퀵 런치 탭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이콘 모양도 작고 관리하기가 편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떻게 만드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그냥 간단히 알려드리면 우클릭하면 도구 모음이라고 있어요. 도구 모음. 저는 이제 퀵 런치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요거가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기본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요 탭을 찾아 쓰는 사람만 쓸 수 있게 아예 숨겨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에서 새 도구 모음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이제 어, 얘를 불러오는 명령어를 쳐야 되는데 명령어가 shell 껍데기 그 다음에 콜론 퀵 런치거든요. 빠르게 불러오기 퀵 런치.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shell 땡땡 퀵 띄우고 런치 입력하면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어딘가에 그냥 요 아래쪽 어딘가에 퀵 런치라고 되어 있는 글씨 영문 글씨가 하나 뜰 거예요. 예, 영문 글씨가 하나 뜨는데 그 글씨가 뜬 상태에서 우클릭 하시면 요런 게 뜰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를 표시할 거냐 제목을 표시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텍스트를 표시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아이콘들의 그림이 아니라 전부 텍스트로 표현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 근데 너무 이제 창을 많이 차지하니까 저는 텍스트 표시를 꺼버리고 제목 표시도 다 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콘 표시, 큰 아이콘 표시 이것도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콘 표시로 저는 바꿔놓은 거고 사용하는 방법은 프로그램 여러분들 설치하시면 바로가기 아이콘 있잖아요. exe 파일 그거를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 끌어 놓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누가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그냥 간단히 알려드렸어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창문 배치랑 그 커튼월 만드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많지 않은데 세부적으로 좀 그려봐야 될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좀 많겠다.
자, 윈도우 베리어블 불러왔으니까 걔네를 들고 와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창문을 배치할 건데 위치는 여기랑 반대쪽 여기 두 군데 배치할 거예요. 근데 복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러 이미지를 시킬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이쪽에다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윈도우 가가지고 아키텍처 탭에서 윈도우 가서 이미 불러왔던 윈도우 베리어블을 클릭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보기로 조그만한 네모난 화면에 창문 표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배치를 미리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면 그릴 때랑 똑같이 뭔가를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위치 조정, 크기 조정 이렇게 하시는 게 도면을 작업하기가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창문의 위치를 계략적으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아무데나 이렇게. 자, 클릭하면은 어느 정도 위치에 표현이 되어 있는지 이런 수치가 띄워졌을 거고, 얘를 볼 수 있는 인면도를 보고 작업하는 게 조금 더 정교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얘는 3차원 뷰니까. 그러면 남쪽 뷰려나요? 북쪽이네요. 남쪽 맞나? 인면도인데 왜 기둥이 관통해서 보이지? 음, 음, 요거 설정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평면뷰에 가시면 제가 그 처음에 템플릿에서 인면을 바라보는 방향에 요 도면 아이콘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제일 첫 시간에 아마 보여드렸을 텐데 요거. 그래서 위치를 마음대로 옮겨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가 바라보는 게 실제 인면 뷰들의 하나가 되는 건데, 그쵸? 근데 이 상세한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선이 하나 뜰 거예요. 선, 그쵸? 선이 하나 뜰 건데 얘가 어떤 라인까지를 내가 디스플레이 해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보시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실선이 있고 위쪽에 있는 점선이 있죠. 그쵸? 이게 뭐냐면 이 실선부터 쭉 뒤쪽까지 있는 점선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면에 있는 뎁스가. 그러면 지금 내가 인면뷰인데 실제로 요 바깥쪽에 벽을 보는 게 아니라 벽 안쪽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쭉 너머의 뒤쪽까지, 그러니까 뒤쪽에 뭐 유리창이나 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인면도의 그 그림까지 다 보여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인면도에 내가 외벽을 보려고 그러면 얘를 당겨야겠죠, 그쵸? 외벽 바깥쪽으로 시작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까지의 뎁스를 볼 거냐, 내가 끝까지 쭉 가가지고 관통해서 볼 거냐, 아니면 진짜 딱 외벽만큼만 볼 거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직접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기둥이 막 보였던 거는 시작 지점 자체가 지금 안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변경을 해줄게요. 나머지 것들도 헷갈리니까. 이 뎁스는 너무 많이 하면 좀 선이 굉장히 겹쳐 보여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판단하셔가지고 사실 인면도에 이제 어디까지를 디스플레이해서 볼 거냐, 그거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바깥쪽에 외벽을 보겠다라고 하면 외벽 라인으로 좀 변경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변경을 하고 한번 볼게요, 다시. 네, 이제 제대로 표현이 됐죠, 그쵸? 네, 북쪽도 제대로 표현이 됐고. 네, 어디서부터 바라볼 거냐가 세팅이 안 되어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인면도 뷰를 보고 작업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니까 와이어프레임 뭐를 보고 작업하는 게 조금 요 뷰를 보고 작업을 할까요?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창문의 위치를 정교하게 조절을 하면 되겠죠. 자, 창문의 위치는 이렇게 할 건데, 요게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이니까 반대쪽 벽에서부터 제가 먼저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뷰를 미러 이미지 시켰나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얘를 반전시켜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뷰에서 작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헷갈리니까 뒤쪽에서부터 작업을 할까요? 네, 요거 그냥 다시 삭제를 하고, 제가 자료를 다시 만들기는 힘드니까 윈도우에 요쪽에서부터 작업을 할게요. 여기 배치를 해놓고 작업을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돼 있었죠? 두 번째 열부터 1500 띄어서 창문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부에서는 3000, 상부에서 300, 하부에서 300 이렇게 띄어졌네요. 그쵸? 1500, 300, 300 요 수치만 기억해 놓고 가볼게요, 한번. 자, 그럼 여기가 일단 300이었죠. 그 다음에 윈도우 베리어블 좋은 점이 이제 창문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네. 그래서 아래쪽이 300이었죠. 네, 그대로 됐고. 그래서 이렇게 슬라브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창문이 크니까. 그 다음에 얘가 1500이었는데 지금 1열에서부터 거리를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1열이랑 2열 거리가 얼마였죠? 치수 달았던 게 왜 저는 다 사라졌나 모르겠네요. 네, 3000이었네요. 3000. 그러면은 요게 3000이고 여기서 1500 띄어야 되니까 총 4500이 띄어져야겠네요. 그쵸?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거 보면은 중심에서부터 3000 간격에 하나 더 있고 4000 간격에 하나 더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3000 간격으로 복사, 4000 간격으로 복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복사할 건데
수치는 좀 이따 지정해도 되니까 이렇게. 아니죠, 중심에서부터 거리니까 네,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이 버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기준점, 내가 재고자 하는 기준점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가 3000이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아이고, 이렇게 된 거겠죠, 그쵸? 얘도 이게 4500이었죠? 네, 다 바꿔야겠네요. 요렇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치수의 기준이, 제가 띄워놓은 치수의 기준이 창문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정확하게 지금 계산할 수 있도록 요 치수선들을 클릭해 보시면 요 버블들이 있거든요. 버블들의 위치를 중심선으로 클릭 해가지고 바꾼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하면은 위치가 이렇게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4500, 3000, 400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위에 300, 아래 300.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겠죠? 치수는 잠깐 여기 띄워 놓을게요. 복사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쓰기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아이콘 클릭하셔도 되고, CEO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 정확하게 이제 간격을 지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만 만들어 두시면 변경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되겠죠? 뭐 정확한 치수로 모델링 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은 연습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치수의 기준선을 변경하고 어떻게 치수를 입력해서 정확한 위치에 포지셔닝 하느냐, 요것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요 세 개의 창을 반대쪽 여기다가도 그릴 건데, 똑같은 걸 또 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캐드에서 했듯이 미러 이미지, 우리가 캐드에서도 선을 그려놓고 어떤 중심 그 선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탁 반전시켜서 이미지 복사하는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이미지 반전을 시켜가지고 복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레벨 2나 3이나 뭐 크게 상관없는데 다층에 걸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층에 가셔가지고 저 레벨 2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창이 뚫려 있는데 실제로 이제 뚫린 창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 창, 요 창, 요 창이 여기로 미러 이미징이 돼야 되니까 선택을 해놓고
X03번 열을 기준으로 반전을 시키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선택이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3D 뷰랑 요 평면뷰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얘랑 아이고, 이렇게. 예. 요게 세 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할 거냐? 여기 보시면 미러 이렇게 돼 있고 픽 엑시스 이렇게 돼 있죠. 축을 지정하겠다. 그래서 단축키는 M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걸 클릭해 볼게요. MM 하셔도 되고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세 개 먼저 선택했으니까 사실 선택을 안 하면 창을 선택하고 축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택을 미리 했으니까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네모 창이 뜨죠. Select the axis of reflection 이렇게 반전시킬 창을 선택해라. 엑시스를 선택해라. 그래서 이게 되겠죠. 그쵸? 네. 클릭하는 순간 아래쪽에 반전 복사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3차원 뷰로도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네. 그쵸? 됐죠? 되셨으면 또 바닥 수정 한번 해볼게요. 여러가지 이제 난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여기도 있었고요. 그쵸? 여기다가 작업을 했으니까 오프닝을 작업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레벨 1인데 레벨 0이 지금 우리가 그라운드 레벨로 작업을 했었고 레벨 1이 2층이죠. 2층. 근데 지금 3차원 뷰에서 레벨 0이랑 레벨 1의 슬라브 위치가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의 디자인상 예를 들어 여기로 입구로 들어와서 상부에 큰 오픈된 공간, 슬라브 오픈된 공간이 있도록 메자닌층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설계를. 그럼 이쪽이 이렇게 요 바닥이 좀 잘려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운더리를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니까 레벨 2에서 지금 벽체가 지정이 됐죠. 네, 그쵸? 요 바닥이 지정돼야 되니까 지정을 하시고 요 바닥 그 다음에 에디트 바운더리 기억나시죠? 네, 수정하겠다. 그래서 얘가 지금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 놓으면 여기만큼이 이제 오픈되는 거겠죠. 그쵸? 슬라브가 5천 정도 해볼까요? 그리고 이쪽도 오픈해 볼게요. 여기는 1500 하면 1500, 1500이니까 이 정도. 네,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슬라브가 내부에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도록 양쪽이
됐나요? 이거 왜 슬라브가 디스플레이가 안 되지? 아, 지금 왜 자꾸 제 셀링 플랜을 보고 있네. 죄송합니다. 네. 요걸 봐야 되는데. 네, 요걸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됐으면, 이 바깥쪽이랑 요 안쪽에 난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난간. 자, 계단은 우리 어셈블리 스테어로에서 난간 자체가 포함된 계단을 했기 때문에 레일링에 대한 옵션을 다 지정을 해가지고 바로 계단을 형성을 했었죠. 그거랑 별개로 계단이랑 상관없는 난간만 내가 만들겠다 라고 했을 때는 난간 옵션에 따로 가야겠죠, 그쵸? 쭉 가보시면 서큘레이션 쪽에 레일링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레일링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그릴 수 있는 옵션들이 뜨고 뭘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쭉 뜨죠. 자,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다 동일해요. 어떤 툴로서 내가 그릴 거냐, 라인을 내가 직접적으로 그려서 그릴 거냐, 아니면 픽 라인이라고 해서 원래 그려진 어떤 선을 지정해서 그 선 위에 내가 바로 레일링을 올릴 거냐. 요거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겠죠. 뭐 아크가 되어 있는 거를 내가 직접 하나하나 그려서 레일링을 하기보다는 아크로 그려진 어떤 벽체 슬라브를 그냥 지정을 해서 그리는 게 훨씬 빠를 테니까, 그쵸? 근데 이제 만약에 실제로 오픈된 슬라브의 형상이랑 레일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따로 다 그려 주셔야겠죠. 그렇게 설계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혹시나. 자, 그래서 그릴 건데 그리기 전에 보시면 여기에 체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뒤에 offset이라고 된 게 있죠. 예상컨대 체인은 난간이 이렇게 꺾일 때 스무스하게 여기 엣지를 조율해서 연결시켜 줄 거냐 아닐 거냐, 요거일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offset이라는 거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픽 라인을 하거나 아니면 라인을 여기 따라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브가 3차원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슬라브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우리가 레일을 픽 라인 하거나 아니면 이 선을 클릭해 가지고 픽 라인 하거나 아니면 따라 그린다 라고 하면 요 위에다가 난간이 올라가겠죠. 난간이라고 하는 거는 두께가 있죠. 위에서 바라봤을 때 손잡이 부분에 어떤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픽 라인을 하면 난간이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로 배치가 돼요.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난간이 이렇게 기둥발이 서가지고 올라갈 건데, 얘가 쭉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평면적으로 봤을 때 이 슬라브가 여기에 중심에 이렇게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시공이 안 되겠죠, 그쵸? 난간의 어떤 잡아주는 브라켓의 일부가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간이 툭 밀면은 밖으로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옵셋 값을 지정해 가지고 완벽하게 난간이 이 슬래브 위에 올라탈 수 있도록 내가 지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해되시죠? 왜 해야 되는지. 자, 근데 레일링에 내가 지금 그리는 레일링의 어떤 옵션들을 보고 내가 이걸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레일링 1100mm 이건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한번 에디트 타입을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스템 패밀리 레일링이고 타입은 1100. 그래서 뭐가 있나를 한번 보면 900짜리가 있고 900짜리 파이프가 올라간 게 있고 뭐 쭉 있는데, 우리 계단에서 글래스 패널 버튼 필 요거 썼었죠. 그래서 분위기를 한번 맞춰 볼게요. 우리 요걸로 할 거다. 그럼 잠깐만요. 그럼 수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글래스 패널 버튼 필로 들어가서, 그쵸? 들어가서 얘를 에디트 타입으로 한번 속성을 볼게요. 높이는 900으로 되어 있고, 레일 스트럭처는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레일 1, 레일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이가 800짜리가 있고 700짜리가 있다. 요게 핸드레일 스퀘어로 두 개가 차곡차곡 반복이 되나봐요. 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밸러스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중간의 기둥발, 네, 지금 표현되고 있죠. 그거의 간격을 아마 지정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이런 것들 다 수정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한번 봅시다. 여기 있죠? distance from previous. 몇 개의 간격으로 밸러스터를 간격을 줄 거냐. 400을 띄우고 이렇게 중간 난간발이 쭉쭉쭉 서는 방향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밸러스터 패널 글레이즈드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유리 패널이겠죠. 글레이즈드니까 요게 이제 400짜리가 들어가는 거고, 400짜리의 폭을 가지는 유리가 들어가는 거고, 탑 옵셋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부터 얼마를 띄고 유리가 끼워질 거냐. 100을 좀 내려가지고 지금 레일 1에서부터 마이너스 100 띄고 아래에서부터 100 띄고, 그러니까 유리가 이렇게 중간에 쭉 끼어져 있는 형식으로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디스턴스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상 중요하니까 조절하실 수가 있겠죠. 난간발의 간격을 내가 얼마로 해서 유리 크기를 얼마짜리를 넣을지 이런 것들 다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안 바꾸셔도 돼요.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것들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탑 레일 보시면 요게 이제 손수침인데 난간의 제일 위에 우리가 손에 닿게 되는 부분이 뭘로 되어 있냐. 탑 레일을 쓸 거냐 말 거냐. 일단 탑 레일을 안 쓸 수도 있겠죠. 예. 사람 손 그냥 닿는 부분, 거기에 뭔가 안 올리겠다. 내가 그냥 깔끔하게 라인만 가는 뭐 메탈 프레임이나 유리로 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기댈 수도 있고 손을 많이 닿게 되는 곳이다 라고 하면 위쪽에 어떤 판을 올려주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살펴보면, 높이 900 위치에, 그쵸? 우리 900짜리 난간이니까 타입이 40 곱하기 30mm의 일랩티컬로 되어 있다. 그래서 타원형의 손스팀 난간이 올라가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난간이 단면을 보면 이런 게, 이게 뭐 브라켓이 묻혀 있겠죠? 이런 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0, 30짜리 타원형의 손수침이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 그러면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40 곱하기 30 일랩티컬인데 얘 수치를 바꿀 거냐, 아니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면 형상이거든요. 프로파일 자체를 바꿀 거냐, 그냥 40mm 원으로 할 거냐, 50에 50짜리의 사각형을 할 거냐, 20의 사각형을 할 거냐, 여러 가지 모양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되겠죠?
수업 시간에는 하나하나 전부 변경해가지고 우리가 커스터마이즈한 건물,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니까 변경을 하나하나씩 다 해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를 하시거나 내가 설계했던 건물을 레빗으로 다시 모델링을 해두고 싶다거나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설계한 대로 도면이 그려져야 되고 모델링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옵션들을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변경하고 어떻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가시면 되니까 중요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40에 30짜리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건데 40mm에 선수침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럼 난간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4cm, 4cm의 난간 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중심을 기준으로 20, 20만큼이 배열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옵셋을 20만큼만 한다 그러면 난간의 끝선이 슬라브의 끝선과 딱 맞게 되겠죠. 중심을 여기로 해서. 근데 브라켓이라고 하는 거는 난간을 밑에서 고정하는 그 하드웨어를 심어요. 메탈 플레이트 같은 거 심는데 걔를 심어 놓고 아까 벌라스터라고 하는 그 세로의 작은 난간살들을 이제 바닥에서부터 고정시켜서 올라오는데 용접을 해가지고 하거나 뭐 볼팅을 해서 하거나 가장 바깥쪽에 그 플레이트가 슬라브 바깥쪽에 딱 맞아 있으면 슬라브를 옆에서 봤을 때 단면에 걔가 노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뭐 슬라브 옆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마감재를 싸서 그런 것들도 노출이 안 되게 다 막기도 하지만 그런 거랑 별개로 제일 바깥쪽에 맞게 걔를 플레이트를 심으면 슬라브가 깨져요. 바깥쪽에 엣지들이 다 이제 우리 과자 부서지듯이 이렇게 부서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난간을 딱 맞추는 거는 설계상 조금 불합리하고 시공상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보단 조금 더 안쪽으로 들여놓고 설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40에 사실 20만큼만 들여놔도 충분하지만 뭐 50이라든지 아니면 수치를 좀 더 넉넉하게 맞추겠다 하면 100이라든지 이렇게 들여놓고 거기에서부터 난간을 쭉 배치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시각적으로 눈에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델링을 해보는 거니까 옵셋을 100mm 정도 줘볼게요. 한번 체인으로 가고요. 레이디어스는 반지름 값을 주는 거니까 난간을 돌아갈 때 필렛 같이 회전시켜서 돌릴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옵셋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하겠죠. 여기서부터 내가 그렸을 때 옵셋이 안쪽에 표현이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내가 그려야 안쪽에 표현이 되느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한번 그려보면서 판단을 해보죠. 쭉 줌인을 하면 이렇게 선들이 보일 텐데 여러분들 선이 되게 두꺼운 선으로 좀 뭉쳐 보일 수 있어요. 그거 제가 바꾸는 방법 알려드렸죠. 뷰 쪽에 가시면 thin line이라고 하는 TL, 얇은 선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옵션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를 켜놨거든요, 정확하게 클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TL 클릭하셔서 얇은 선 옵션을 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저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한번 해보면 알겠죠. 네, 지금 안쪽으로, 우리 슬랍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제대로 선이 그려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작업을 해서 쭉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쭉 들어가서 여기까지 난간을 그리면 되겠죠. 제가 지금 보면 뭔가 잘못됐죠. 아까 이 간격을 1000으로 했는데 기억나시죠? 이 간격을 제가 400이 아니라 1000으로 늘렸었어요. 늘렸는데 유리의 크기를 늘리지 않았나 봐요.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 잘못되면 다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한번 가볼까요? 뭐가 잘못됐는지. 레일 스트럭처 중에 지금 800, 700은 보니까 요걸 말하는 거네요. 그쵸? 우리 900짜리 난간이었고 800이랑 700에
가로바를 하나 더 가겠다라고 되어 있는 지금 요 디자인.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 없으면 내가 그냥 삭제를 해버리셔도 무방합니다. 예. 딜리트하면 없어지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유리를 해결해야 되죠. 요게 수치가 맞아야지 될 것 같은데 수치가 맞췄는데 안 되는 걸로 봐선 요거 자체가 800짜리 유리로 지금 한정이 돼 있군요. 음, 그러면은 이 자체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400으로 돼 있었죠. 음. 요 유리 크기 자체가 조절이 가능한 패밀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픽스된 패밀리로 지금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패밀리를 만들 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의 포인트들을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내가 다 수정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다 그 변경점을 내가 지정을 하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글레이즈드 패널 유리 패널 자체의 크기 자체는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는 패밀리네요. 아까 이름에서 보셨다시피 글레이즈드 800mm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게 수치가 그냥 픽스가 되어 있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 봐요. 음. 네, 이 폭이 변하지를 않네요. 음. 예, 교차 지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되는 분은 아까 체인이라고 된 거 체크하셨을까요? 여기 제일 왼쪽에 체인이라고 된 게 있었을 텐데 기억나세요? 네, 네, 그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못 들으셨어요? 체인 체크하셨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그 체크 안 하면 요게 잘리거든요?
요렇게 레일 하나 요렇게 레일 하나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아마 이렇게 그리셨을 거예요. 옵셋 하고 체인 빠져있다. 체크 빼볼게요. 이렇게 하면 명령 종료가 돼버려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클릭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체크를 하면 당연히 경고가 뜨겠죠. 싱글 커넥티드 스케치인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다. 네. 지금 어떻게 뜨는 거냐면 하나의 명령으로 지금 제가 두 개를 그렸잖아요. 명령 종료를 하지 않고. 그래서 싱글 스케치인데 두 개로 따로 띄어서 그렸기 때문에 지금 얘는 아예 OK를 눌러주지도 않네요. 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는 거예요. 퀴 스케칭.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만들어졌다라고 하신 분은 하나의 레일링을 스케치 하시고 걔를 종료하고 다시 아마 레일을 그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 17년 버전만 해도 그냥 경고창 안 뜨고 그려줬거든요. 변경을 연결이 안 돼도 그냥 그려줬어요. 이상하게 생겨도. 아마 이렇게 하나 완료하시고 다시 이렇게 그리시지 않았을까. 네, 뭐 이상하게 뜨겠죠, 그쵸? 이렇게 이 부분이 이상하게 될 거예요. 따로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델링이 잘못된 거니까 반드시 한 번에 그리셔야 되고 걔를 체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라. 제일 처음에 그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하고 그려라. 아, 되신 분들은 여기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겠죠. 100을 옵셋 시킬 거면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은 제가 임의로 계단을 막 즉흥적으로 배치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위치를 막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조화스러운, 네, 위치가 나오는데, 설계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음,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쵸? 왜 자꾸 1층부터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음,
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예,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겠죠, 그쵸?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섹션 박스를 지금 켜놓은 상태예요. 됐죠? 자, 커튼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요 부분, 장방향의 제일 끝에 있는 요 부분부터 커튼을 유리로 만들어 볼 건데요. 요 유리만 보고 정확하게 작업을 하려면, 물론 여기 인면뷰를 띄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이쪽 뷰인가요? 네, 이쪽 뷰네요. 네. 이렇게 띄우고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기타 슬라브라든지 여러가지 기둥들이 또 같이 보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커튼홀의 그리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눈에 거슬린다,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얘만 켜둘 수가 있어요. isolate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캐드에도 있는 명령어죠. 자, 이 중에서 우리 뷰에 해당되는 거니까 실제로 삭제를 할 게 아니라요, 이 뷰에서, 해당 뷰에서만 얘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안경 모양의 아이콘에 한번 가보시면 temporary hide slash isolat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고 isolate element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isolate라고 하는 거는 고립시킨다는 개념으로 나머지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대상만 빼고 나머지를 일시적으로 하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에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아까처럼 인면도 뷰를 보고 작업하는 게 우리가 편하니까 여기서
레프트 뷰를 클릭해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지금 커튼을 작성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알고 나면 쉬운데 처음 배우기에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커튼홀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릴 때도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튼홀 시스템을 유리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커튼홀은 말 그대로 유리로 되어 있는 벽이잖아요. 근데 그 유리를 잡기 위한 프레임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그 프레임들을 그리는 작업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거꾸로. 실제로 이제 시공에서는 프레임을 먼저 세워놓고 유리를 끼우게 되지만 우리가 유리 벽을 만들어 놓고 그 유리 벽을 어떻게 쪼개서 프레임을 구성할 건지 그걸 거꾸로 그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세 가지의 탭이 있는데 커튼 시스템, 커튼 그리드, 멀리언 이렇게 되어 있죠. 커튼 시스템은 얘 자체가 이제 프리셋 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을 그냥 갖다 꽂아버리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면에 따라서 그 프리셋 되어 있는 그런 항목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드를 직접 지정을 하고 그리겠다. 내가 정확하게 그 치수를 지정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리드를 내가 직접 먼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멀리언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을 자동으로 생성되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커튼 그리드부터 그려야겠죠. 커튼 그리드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all segment, one segment, all except picked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만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개를 같이 그리는 거,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 이외에는 삭제하는 거, 빼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원 세그먼트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그려 나가도 되는데 여러 가지의 선들을 우리가 쭉 중첩해서 그릴 거다 하면 올 세그먼트 선 그리기 기본 입력된 대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그리려고 해보면 자, 위쪽에 선을 가져다 대면요, 아이콘을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내가 기준이 되는 곳을 요 가로 프레임을 잡은 거니까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세로 프레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될 수 있는 기준점을 내가 클릭을 하는 거니까 이 기준점에서 아래로 선을 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선을 긋겠다라고 하시면 거꾸로 세로 프레임을 지정을 해야겠죠. 그쵸? 치수는 예상컨대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1000 지금 제가 딱 해놓은 상태에 1000에 8000대로 여기에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클릭.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을 지금 계속 클릭 하면서 전부 그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려 나갈 수가 있는데 조금 귀찮잖아요. 그쵸? 내가 치수를 다 눈으로 보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고 실수했다면은 이 치수창을 클릭해가지고 내가 수치를 또 다시 다 적어줘야 되니까. 근데 커튼홀 건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다시피 등간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경제적이니까. 그리고 같은 모듈이 반복되면 조금 더 정돈되어 있고 깔끔한 느낌이 나겠죠, 건물이. 그렇게 디자인해야만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간격으로 어떤 커튼홀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씩 그리는 건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한번 커튼홀을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커튼홀 자체를 지금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거에서 에디트 타입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현재 걸 바꿔봅시다. empty라고 되어 있는데 복사하지 않고 그냥 이걸 바꿀게요. 커스텀. 자, 그리고 익스테리어 버리고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vertical grid가 있고 horizontal grid가 있죠. 그렇죠? 얘를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자, 그러면 vertical grid가 지금 non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얘를 보시면 fixed distance, fixed number, maximum spacing, minimum spacing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냥 번역을 해보면 등간격, 내가 지정한 간격으로 등간격을 하겠다, 또는 내가 지정한 개수만큼 간격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얘를 몇 조각으로 나눌 건지를 내가 지정하겠다, 또는 최대 어느 정도, 최대 이거를 넘지 않는 정도로 내가 나눠주라라고 하는 최대 수치를 입력하는 거, 또는 최소 이 정도는 띄워줘라 라고 하는 최소 수치를 입력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는 고정 거리를 지정하도록 합시다. 요거를 2000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호리존털도 픽스 디스턴스로 3000 얘는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apply. 어떻게 됐죠? 요거는 우리가 하나 따로 그린 거고, 2000, 3000으로 요 그리드가 지금 자동으로 형성이 됐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실은 요 그리드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 신규 그리드를 추가하거나 혹은 빼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리드를 수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드 시스템 다시 가서 일단 여기도 하나 뭔가를 제가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중간에 그린 요 두 개의 그리드를, 두 개의 그리드의 위치를 수정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600 좀 올려주고요. 얘는 800 아래로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 칸, 크게 한 칸, 크게 한 칸, 크게 한 칸 중에 그 한 칸을 두 개로 다시 쪼개진 거죠. 총 3개로 두 개의 선을 넣어서. 자, 그럼 보통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다 유리가 껴지고,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프로젝트 창 같이 문이 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것들, 요 칸들은 전부 프로젝트 창이 아니라 일부만 열릴 수 있도록 선을 좀 지워 볼게요. 아이고. 자, 그러면 그리드 중에 all except pict라고 된 거 있었죠.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삭제하는 거. 얘로 그리면 삭제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 처음에 all except pict를 안 해봤으니까 지금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걸 먼저 그려버렸다 라고 한다면 add slash remove segment에서 우리가 삭제할 것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건 필요 없겠죠. 요걸 그리려고 했던 거니까 원래. 그러면 얘는 창문이 되고 열리는 문, 얘네들은 유리가 다 고정 유리가 되겠죠. 크기가 다른 고정 유리가 껴지는 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복사해가지고, 아이고, 뭐야. 나머지도 만드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커트너를 다 작성하신 거예요.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요거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클릭을 잘못해도 잘못 날아가 버리고 위치를 잘못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멀리언을 세그먼트를 하나하나 그리는 방법도 있고,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의 지금 시스템을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따로따로 그리셔도 무방하고, 캐드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캐드로 얘를 그릴 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려야지 이 선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일단 우리가 선을 그려놓고 얘를 옵셋 시켜가지고 간격들을 다 만들어 놓고, 또 필요한 것들은 트림에서 지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얘를 어떻게 그려야지 조금 더 빠르고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지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는 지금 바로 작성을 해 보세요. 이 그리드를 바탕으로 바로 프레임 멀리언을 생성할 거니까 다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서부터 600 띈 거고요, 아래에서부터 800 띈 거고, 요게 그리고 3000 간격 2000 간격이 전체 큰 틀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작성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5분 드릴 테니까 작성을 지금 해 보십시오. 되셨죠? 자, 그럼 여기다 멀리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었죠, 멀리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시고 그리드 라인 하면은 그리드 라인을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리드 라인 세그먼트 하면 그리드 라인 중에 일부만 내가 또 선택하는 거고, 네, 선택 항목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씩. 올 그리드 라인 하면 전부 선택하는 게 되겠죠? 네. 그럼 올 그리드 라인즈라고 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할 건데, 요것도 보시면 rectangular mullion 해가지고 50에 150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프레임의 두께예요. 50mm의 폭을 가진 150mm의 돌출되는 멀리언을 내가 만들겠다. 그럼 이것도 필요하신 경우에 edit type 들어가셔가지고 설정 변경할 수 있겠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쵸? 자, 어떻게 됐죠? 네, 자동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게 편하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튼홀 시스템에서 일부의 항목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유리의 색상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일부 껴진 유리를 다른 타입의 유리, 다른 타입의 프레임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기 정사각형에 가까운 요것들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를 선택하려고 하면 일단은 전부가 선택이 되고요. 가까이 가져가 보시면 이 멀리언 프레임이 선택이 먼저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겹쳐져 있는데 뭔가를 선택했을 때 순서를 바꾸는 방법 탭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탭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중간 창만, 지금 중간 창 선택된 거 보이시죠? 네, 중간 창만 선택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시스템 패널 글레이즈드라고 되어 있는 게 이미 들어가 있죠. 이게 그냥 글레이즈드 되어 있는 어떤 유리에 패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프레임을 따로 가지는 창문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멀리언 안에 다시 사각 프레임이 있어야 그 프레임이 통으로 열리고 닫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요 글레이즈된 유리를 유리가 아니라 사각 프레임을 가지는 유리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일단 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얘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탭키 해가지고 컨트롤 눌러서 전부 추가하고 선택하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한 번에 선택을 하려면 우클릭해서 선택된 상태죠. 지금 Select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along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가로로 갈 거죠? along horizontal gri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다 선택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바꾸면 되겠죠. 뭘로 바꿀 거냐? 커튼 월 어닝으로 바꿀 건데 안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커튼 월 어닝이 그쵸? 안 나와 있네요. 네, 얘는 그러면 불러와야겠네요. 그쵸? 윈도우에 있겠다. 네, 여기 있네요. 네. 유리 창이니까 커튼홀에서 달려서 여는 창이니까 윈도우에 들어가야 있네요. 네. M 커튼 월 어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사각 프레임이 보이고 그 안에 유리가 껴 있는 거예요. 얘를 불러올게요. 선택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상황이? 그런가 봐요. 네, 여기 불러와졌네요. 그쵸? 이렇게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커튼홀에서 다시 사각형의 프레임이 생겨서 얘가 열리는 거죠. 그쵸? 프레임이 있어야 유리가 같이 열릴 거 아니에요. 유리만 열릴 순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나는 전부 커튼홀이 아니라 열리는 창을 가지는 위 아랫부분은 솔리드하게 만들어 가지고 좀 디자인을 수직적으로 가겠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요거
요거는 이제 한 칸 건너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전부 호리젠탈 선택하면 안 되고 하나씩 하긴 해야겠죠. 그쵸? 일단 아래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거 편하니까.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얘를 지금 보시면 시스템 패널 글레이스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글레이스드 된 거 말고 아래쪽에 가보시면 시스템 패널 중에 솔리드라고 된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솔리드.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얘가 유리가 아니라 그냥 닫혀있는 어, 시스템 패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알루미늄 시트, 알루미늄 패널 같은 거죠, 그냥. 근데 지금 제가 선택을 잘못했나봐요. 하는 게 건너뛰어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선택이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실제로 이제 시공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프레임과 이런 부분을 같은 색깔로 맞춰가지고 메탈로 프레임을 만들고 안쪽에 이제 유리를 껴가지고 일체화된 디자인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겠죠, 그쵸? 요것도 약간 순서의 차이인데 제가 좀 어렵게 뭔가 한 것 같은데 즉흥적으로 하느라 쉽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전부 선택한 다음에 얘를 전부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요걸로 변경하는 게 조금 더 만들기 쉬웠겠죠, 그쵸?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세로의 강한 어떤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여기만 열리는 창을 만들고 나머지는 진짜 커튼홀 유리로 되어 있는 프레임을 끼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요건 전적으로 디자인의 영역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 패널들, 각각의 패널들의 항목을 수정하실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수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냥 유리벽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드를 나눌 거냐를 설정하시고 그 그리드에 따라서 멀리언을 만드시고 그 멀리언들을 사이에 있는 그 패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멀리언들이 유리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유리를 그냥 유리로 둘 거냐, 아니면 솔리드하게 바꿀 거냐, 아니면은 뭐 창으로 바꿀 거냐, 이렇게 상세 항목들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떤 방식의 커튼홀이라도 자연스럽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반드시 만드실 줄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이솔레이트 했으니까 아이솔레이트를 풀어야겠죠? 이렇게 풀으시면 전체 건물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 했다면 좀 멋있게 뭔가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나머지 커튼홀들을 다 선택하셔가지고요. 나머지 커튼홀들 얘랑 얘, 얘, 요거, 요거, 그쵸?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커튼홀 커스텀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걸로 같이 모델링을 했으니까 전부 커튼홀 커스텀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가 3000에 2000으로 모듈을 줬었잖아요. 그쵸? 요거 말고 커튼 월 스토어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원래 프리셋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커튼 월 스토어 프론트. 근데 저처럼 선택하는데 뭔가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번거롭다 하시면 기억나시죠? 우클릭 해가지고 Select All Instances 하시면 기둥우리 선택할 때 같은 항목들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스토어 프론트로 바꿔주면 기존에 이제 이 커튼홀 스토어 프론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듈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듈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리드가 형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커스터마이저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디자인을 한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냥 시간 관계상 프리셋으로 된 거를 그냥 가지고 왔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시면요, 나중에 설계하실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디자인 하시면 안 되겠죠. 커튼홀이라는 거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쭉쭉쭉 가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그리드 라인이랑 아래쪽에 있는 그리드 라인이 일자로 쭉 맞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큰 커튼홀 하나를 만드시고 수직으로 바를 쭉 내리시면서 이 바가 끝나는 어떤 부분에 벽체가 딱 맞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벽체의 위치를 조정한다기보다는 이 벽체의 전체 크기에 맞춰서 커튼홀 그리드를 등분 간격으로 쭉 디자인 하시고 나머지 부분도 이 등분 간격으로 쭉 가셔가지고 끝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전체적인 모듈 설계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부터 같이 해야 된다. 실제로는. 됐죠? 자, 이 상황에서 똑같이 뭐 해야 되죠? 예, 멀리언 추가해야 되죠. 그쵸? 멀리언 클릭 하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멀리언은 바로 추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커스텀 해가지고 뭔가 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뭐 이쯤에 만들어 볼까요? 정확한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쯤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을 한번 만들 건데 커튼홀 쪽에 가셔가지고 커튼홀 그리드에서 원 세그먼트 기억나시죠? 네, 원 세그먼트로 세그먼트를 하나만 추가할 건데 문이 이렇게 클 수는 없으니까 문의 높이를 좀 한정짓기 위해서는 가로바가 있어야겠죠. 가로바를 그리려면 세로로 지정해야 된다. 아까 기억나시죠? 지금 보시면 문이 한 2100? 2100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지만 우리 이제 층고가 낮게 건물을 설계했으니까 2100 정도로 간다 그러고 여기 그리드를 하나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멀리언 추가해 주실 수 있겠고요. 그쵸? 자, 그러면 문이니까 아래는 오히려 없어야겠죠. 하부 인방은 없어야겠죠. 요거 그쵸? 그래서 하부 인방은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 삭제 눌러주시면 돼요.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만 문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네, 얘가 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도어니까 문 쪽으로 가야겠죠. 네, 도어니까 문에 가야 되는데 커튼홀 도어가 아마 있을 거예요. 커튼홀 도어가 있을 텐데 지금 안 나와 있죠. 얘도 한번 찾아볼게요. 인서트 가가지고 도어 탭에 가셔서 도어 탭 여기 있네요. M 도어 커튼월, 커튼월에 사용되는 문이다. 그 중에서 더블 글라스 도어 유리문, 더블 스토어 프론트 도어 프레임이 있는 스토어 프론트 도어, 그 다음에 싱글 유리 도어. 우리 스토어 프론트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더블 스토어 프론트 도어로 가지고 와 볼게요. 왜 못 가져온다 그러지? 카테고리가 맞지 않는다. 스토어 프론트가 커튼월이어서 지금 카테고리가 안 맞아서 로드를 못 한다는 건가? 네, 이렇게는 불러와지네요. 그러니까 뭘 한 거냐면 컴퓨터에서 우리가 지금 도어 쪽에 가가지고 로드를 하려니까 커튼 월을 만들고 있는데 도어를 불러오려니까 카테고리가 안 맞아서 부를 수 없다라고 지금 경고창을 띄워줬어요. 다시 말하면 도어 탭이 아니라 커튼홀 쪽에서 커튼홀을 불러오면은 불러와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 방법이 로드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서트에 들어가가지고 항상 어, 바깥에서 로드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탭에서 로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있는 탭에서 로드를 하는 방법은 에디트 타입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로드 탭이 하나 또 있어요. 보이시죠? 에디트 타입에서 로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요 항목, 제가 이 프레임을 바꾸겠다, 요 프레임을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서 에디트 타입 누르셔가지고 로드를 누르시면 여기서 로드된 항목 자체가 지금 제가 선택한 걸로 리플레이스먼트가 돼요. 그러니까 변경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요 선택한 항목에서 에디트 타입 들어가서 로드를 했으니까 로드를 한 항목이 카테고리도 맞고 바로바로 변경돼서 들어가지더라. 네. 되겠죠? 그래서 문 하나 달았는데 여러분들 미션은 옆에 문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똑같이. 어떻게 했죠? 반복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리드 같죠? 그쵸? 원 세그먼트 만드는 거. 그쵸? 근데 높이가 네, 여기죠, 여기. 아이고. 네, 여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멀리언 달았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문을 변경을 했었죠? 프로퍼티를 유리창으로 정확하게 지정을 한 다음에 그리드를 뒤쪽 라인에 붙였나봐요. 네, 이렇게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커튼 월의 유리에서 어떻게 그리드를 추가하고 내가 원하는 그리드를 어떻게 만들며 그 그리드를 바탕으로 멀리언을 생성하고 그 멀리언 자체도 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쪽에서. 그리고 각각의 이제 끼워진 유리들을 원하는 항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지금처럼 스토어 프론트 도어로 바꿀 수도 있고 윈도우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 유리 자체를 글레이스드로 되어 있는 유리를 그냥 솔리드 막혀있는 패널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커튼홀들의 그런 막히고 뚫린 거, 그 다음에 형상의 변화, 유리창, 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면을 디자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과정 자체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단계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번 연습을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모델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요거 바탕으로 이제 다음 주에 또 쭉 나갈 거고, 시간 되시는 분은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거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예. 이쪽을 쭉 솔리드로 만들려고 제가 했었는데 아까 기억나시죠? 위에서부터 지정해서 버티컬로 전부 선택하셔서 솔리드로 바꾼 다음에 얘도 다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거를 다 윈도우 어닝 열리는 창으로 바꾼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디자인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패밀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시는 거는 조금 번거로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패밀리를 에디트 타입으로 우리가 여러 번 수정을 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패밀리가 만들어진 사이트가 공유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자기 실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또는 공공의 목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딜 가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레빗시티라는 곳이 하나 있고요. 레빗시티. 그 다음에 BIM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BIM 오브젝트. 이 두 개의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원하는 거 그냥 찾아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뭐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 안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오늘처럼 제공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바탕으로 모델링을 주로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진행하시면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부분 다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패밀리를 만들기에는 좀 번거롭다. 그런 경우에 들어가셔가지고 원하는 패밀리가 있는지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오늘처럼 폴더에 집어넣고 로드만 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BIM 오브젝트랑 레빗시티 요거 두 가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